안녕하세요. 엑스라인의 마산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도 필압 관련된 내용인데요. 왜 우리를 필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신 멀더님, 쿱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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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저희가 방금 필압 사례를 1시간 마쳤죠. 네, 두 편으로 할 건데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네. 뭐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많이 녹음을 해서 여러 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같은 날 녹음하는 거니까 뭐 근황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얘기하실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대표적인 필압 사례 3건을 다뤄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수많은 필압 사례들을 연구를 하셨던 필압 전문 연구가들의 견해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견해들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봤습니다. 아, 두 가지. 긍정파와 부정파.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당이냐 야당이냐.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긍정파랑 부정파는 어떤 파들인지. 네. 일단 긍정파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기본적으로 4,200건 정도 필압을 사례를 들어봤더니 네. 필압은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인류한테 좋은 거고 인류의 대의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리고 필압된 사람들도 그것을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느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편에서 필압 사례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당하고 실험당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실제 그 당한 사람들을 봤더니 이 경험이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필압 사례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긍정파의 대표 주자로서 CCRI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Consciousness and Contact Research Institute, 의식과 조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는 뜻인데요. 어렵네요. 네. 제가 여러 번 예전 팟캐스트에 말씀은 드렸었는데 네. 이 재단을 설립했던 분 중 한 명이 이제 예전에 아폴로 14호를 탑승하셨던 고 에드가 미첼 우주 비행사시고요. 그 재단 명칭에 맞게끔 이 설립 목적은 인간의 의식과 외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구성 멤버를 보면은 총 15명의 박사와 10명의 민간 연구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필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리게 되는데요. 이 설문지를 보면은 객관식은 700개, 주관식은 7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무려 100여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4,200건 이상의 외계인 조우 및 필압 사례를 받고 그리고 또 분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보면 상당히 놀라울 따름인데 네. 심지어 CCRI 재단에서 말하기로는 이 4,200건 사례들이 전부 다 자각하는 기억에 근거한 사례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기억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편 사례에서 언급했었던 hypnotic regression, 그러니까 체면 회귀를 통해서 불러일으킨 기억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 채널링이라든지 루시드 드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내가 자각하는 기억들로 구성된 사례들만 모았다. 와. 이 결과를 보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필압만 한 게 아니고요. 근접 조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방대해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면을 통해서 그 삭제된 기억이라는 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최면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최면이라는 게 최면을 유도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공격도 항상 있어 왔고요. 네. 거기다가 최면 상태에서 과연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상상력과 어느 정도 짬뽕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CCRI는 정말 찐으로 기억하는 것만 기반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4,200건을 분석하고 이제 열거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뭐 필압은 좋은 거다라고 한 건데 네. 설문 대상자들을 봤더니 37%가 외계인 필압 경험을 최초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37% 중에 90%가 나중에는 이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랍이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납치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들께서는 피랍, 그러니까 영어로는 abduction이죠. 이런 표현이 틀렸고 나는 조우를 했다. 조우. contac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 37%가 느꼈던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이 외계인들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어떤 외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에 직면했을 때 오는 그런 공포감. 당연히 뭐 무섭지. 그 자체 그 존재감 자체가 무서웠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끝까지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입장을 고수하시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외계인을 만난 횟수를 물어봤더니 통상 3회를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3회를 넘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경험이 긍정적으로 변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경험이었다라는 쪽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긍정적인 경험이 뭐냐? CCRI 재단에서는 외계인을 조우하는 것은 마치 애벌레로 살고 있는 인간들이 나비로 재탄생하는 경험이다라고 비유하는데요. 삶을 보다 더 진취적으로 살고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물질을 쫓지 않으며 뭐 한마디로 착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그 CCRI의 이 웨이 헐난데스 이 부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인과의 조우는 인사 체험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방금 쿱돌이 설명드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임사 체험을 겪은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이 이거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임사 체험 이후에 삶을 좀 더 진취적으로 살고 남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좀 물질적인 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NDE 임사 체험과의 공통점도 좀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 허난데스가 이제 CCRI 재단을 이제 그 고 에드가 미첼 우주 비행사랑 공동으로 창업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과도 제가 3시간 동안 이제 콜을 했었죠. 아, 줌콜에서 이분하고? 네, 녹화를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 건데 직접. 이분께서도 이제 그 외계인을 조우하고 나서 네. 상당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취적으로 살게 됐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했다라고 하고요. 제가 그 해외에서 연락하고 있는 그 중국 UFO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께서도 사실은 본업은 변호사신데 중국 여성분이신데 그분도 외계인을 조우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분도? 하신 분인데 그분께서도 전 삶이 그 전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요. 진짜요? 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남을 더 돕게 됐다. 이 부분을 되게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KURN 이 네트워크를 출범하면서 네. 외계인 피랍을 당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한국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게 한국 문화 특성상 남한테 언급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쿱돌이 3시간 동안 했던 그 비디오 콜, 네. 그 영상이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어요. 화상통화죠. 네. 화상을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참석은 못했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분은 정말 그 열정은 최고다. 정말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한국에 있는 이제 UFO 관련된 유튜버한테 이런 열정을 가지고 3시간 동안 본인이 작성한 PPT를 발표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정말 쉬운 일 아니겠구나. 그게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CCRI 재단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 특히나 이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분 혼자가 아니라 이제 CCRI 재단과 이제 재단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얘기하면서 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려고 했던 것도 좀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있나요? 네, 연락 계속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저희가 그분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께서 뭐 채널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도 제가 물어봤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컨텐츠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받은 느낌은 이분 연세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깨달은 또는 발견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믿는 거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분도 미국의 변호사시네요. 변호사들이 참 많네. 생각해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 여성분도 호주 변호사시고 아까 그 브라질 농부도 사례에서 변호사분들이 유독 좀 그러면 변호사분들을 찾아봐야 되겠네. 변호사 집단을 먼저 한번 한번 설문지를 돌려볼까요? 5대 로펌을 한번 뒤져봐야겠네요. 그래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CCI의 설문조사가 되게 방대한데 여기 혹시 직업을 체크하는 안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혹시나 변호사의 비율이 인구 대비 높으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4,200건 사례를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에서 기록된 외계인 개체수도 종류는 수백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목격 빈도수 높은 기준으로 톱 3를 말씀드리면은 가장 많이 보였던 형태가 이제 에너지 형태라고 하고요. 네. 그게 이제 56%. 그 다음에 인간 형태. 의외로 인간의 모습을 한 외계인들이 사실 외계인이 아닐 수도 있죠. 인간의 형태를 지녔던 존재들이 50%.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스몰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클래식한 이제 조그맣고 머리 크고 눈은 알몬드 눈. 그게 49%. 통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형태의 외계인이 가장 많았는데요. 에너지의 형태라고 하면 뭔가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물리적인 UFO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이고 정신적인 현상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어떤 빛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인가요? 그 초자연적이라고 하면 이제 paranormal인데 심령도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UFO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원반형의 비행물체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UFO라고 보면 나머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UAP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유체 이탈 이런 경험이라든지 텔레파시 이런 경험들이 초자연적 현상의 일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상 현상인데 네.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외계인의 종류를 한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더 많거든요. 전 그렇죠. reptilian도 봤던 것 같고 여기서. reptilian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네. 제가 크게는 3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reptilian 파충류 형태의 외계인 당연히 보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멘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곤충류 사마귀 얼굴을 가졌다는 존재도 언급이 되고요. 아까 이제 탑 3에서 세 번째가 스몰 그레이였죠. 그러니까 터 그레이도 있어요. 터 그레이. 그러니까 키 큰 그레이. 키 큰 그레이. 키 큰 그레이. 키 크고 머리 큰 그레이. 그리고 노르딕도 있고요. 노르딕이라고 하는 북유럽 형태. 저희가 지난번 팟캐스트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계인 종류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이제 적어도 이 설문지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우든 피라미든 간에 경험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외계인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 다뤘던 이제 리모트 뷰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험해봤던 사람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얘기들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종족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족들과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무려 설문 응답자들 중 50% 이상이 어떤 새로운 현실의 공간으로 순간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이게 정확히 이제 조디 포스터가 주연했었던 영화 컨택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 영화죠. 네, 그 영화의 결말 부분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 외계인이라든지 UFO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영화입니다. 명작이죠, 명작. 명작입니다. 네. 그래서 CCR 제너에서는 이런 4,200건 사례들 쭉 분석을 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외계인들은 사실은 시공간을 조작하는 다차원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육체가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쿱돌의 설명을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그 영화 컨택을 보면 순간적으로 정말 짧은 시간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다른 공간에 가서 그 이제 외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레이 허난데스는 이런 현상을 매트릭스 현실로 갔다, 매트릭스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에 갔을 때는 우리 현실과 전혀 다른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시간이지만 거기서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외계인들은 공간과 시간을 조작하는 다차원 존재가 아닐까라는 이런 가설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은 그 나름대로 또 계속 연결되어 이어져 나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압 사례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예전부터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필압 중에 일부는 육체적인 필압이 아니라 정신적인 필압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레이 허난데스가 지금 딱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필압을 됐어요. 근데 실제로 내 몸은 내 집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정신만 필압이 돼서 정신은 근데 자기가 육체와 함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서 또 다른 존재들을 경험하고 정신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는데 그 구분을 인간이 하기 되게 어렵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정신만 필압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고 왔다.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몸에서 네. 정신이 빠져나가잖아. 네, 네. 이제 그거를 외계인들이 인위적으로 우리한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몸과 정신은 두 개가 구분된 개체라는 거야. 이 4,200건의 사례들 중에 일부 사례들은 육체적으로 필압이 당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필압당한 사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신이 빠져나왔어. 그래서 필압을 당했던 조우를 했어. 그러면 내 침대에서 나는 겨우 1시간만 누워서 필압을 당했는데 내 정신은 외계인들과 함께 8시간, 24시간, 많게는 20년까지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는 현실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거지. 얼마 안 지난 거죠. 실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정신적으로 필압이 됐다고 했을 때 국내에도 분명히 뭔가 조를 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네요. 꿈을 꾼 건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경우 되게 많다. 그런 그리고 분들이 실제 많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경계가 애매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어떤 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MRI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삭제됐었던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뭐였냐면 본인은 그냥 자고 있었는데 몇 년간 정신이 빠져나가서 네. 외계인한테 착취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기억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본인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MRI를 촬영하다가 뭔가를 건드렸겠죠, 뇌에서. 기억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판타지를 하나 더 가면 제가 자주 보는 그 리모트 뷰잉 서비스 파사이트에서는 그 책이 너무 신기하니까 리모트 뷰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리모트 뷰어들은 타겟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렇죠. 전부 블라인드로 해요. 근데 그 리모트 뷰어가 4명 정도가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름 돋네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물가물하더라도 분명히 생각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차원 존재라는 게 내 육체와 상관없이 정신의 세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정신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확실히 분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제 이 4,200건 사례에서는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조우를 하고 나서 삶을 보다 진취적으로 살고 뭐 친환경적으로 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분들이 본인은 조우를 뭐 몇 시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정신적으로는 뭐 수백 시간의 어떤 수련의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쫓지도 않고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그 시간이라는 게 현실 세계보다 훨씬 길었거나 아니면 정말 강렬했거나 인생관을 바꿀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4,200건 중에 뭐 95% 이상의 건들이 이제 피랍이 아닌 조우 그리고 이런 외계인들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배움을 얻는 어떤 한 과정이었다라고 다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외계인들,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진 외계인들이 일부 존재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4,200건이라는 사례가 뭐 충분한 모집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좋은 기억조차도 조작된 기억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거는 배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자연에 있는 동물을 멸종 위기에 있어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 싫어하는 실험을 막 해. 그럼 당연히 안 좋은 경험이겠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동물한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약물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 이 동물은 결론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아 이건 너무 좋은 경험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동물로 비하면 이런 건데 그렇죠. 만약에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진보해 있다면 우리 의식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조우 내지는 피랍 이런 경험 자체가 워낙 초자연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수반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제가 항상 원했던 그림은 스타워즈 또는 스타트랙 유니버스의 그런 멋지게 생긴 외계인들, 우주선 이런 거를 항상 생각했었는데 네. 뭐 현실은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는 거. 현실은 비행 접시. 그래서 현실이 어떨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리포트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그나마 좋은 점이라면 UFO와 근접 조우를 하거나 피랍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그렇게 무섭거나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피랍 되시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자 피랍 되시면 연락 주세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되게 좋은 인간이 되었더라. 내가 피랍이 된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부정파였죠. 네. 부정파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편 파트 2는 저희 한국 UAP 리서치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kurn.co.kr 홈페이지 콘텐츠 메뉴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서 기다리기 싫다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저희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유튜버보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내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